오늘은 여러분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기가 쉬운 나라다. 내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교육받고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경쟁력이 있다. 한국 참 괜찮은 나라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이 정말 살기 힘들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뭐 헬조선이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민 가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은요, 정말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쪽 면만 바라보고 뛰어가죠, 한국은.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다, 이과에서.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한다 그러면 전교 1등 하고서 의대 안 가기 쉽지 않죠, 그죠?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 가잖아. 적성과 관계없이 의대 가잖아. 좀 그런 거 있죠, 그죠? 뭐 문과 같으면 뭐 법대, 옛날만큼 법대가 인기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아주 잘하는데 서울대 안 가기 힘들죠. 그죠? 우리는 모든 게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고 모두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자,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 그러면은 전부 다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뛰고 있기 때문에 100명이 되면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이렇게 정해진다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100명이 자,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 그러면 지 마음대로 뛰거든요. 100군데를 향해서 뛰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가는 곳에서 다 1등이 되죠.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의사, 좋은 직업이죠. 좋은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성공하는 거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산꼭대기 정상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름길이 당연히 있겠죠. 모두가 알고 있는 지름길. 네. 만약에 경쟁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지름길로 당연히 가는 게 가장 정상에 빨리 올라가는 길이겠죠. 두말하면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너무 치열하니까 아무리 이게 지름길이라고 그래도 그 지름길에 모든 등산객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정상을 가겠다고 그 길로 간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에는 사람이 막 몰려드니까, 그죠? 그게 절대 지름길이 더 이상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하고 경쟁했을 때 나는 압도적인 1위를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 길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달리기를 해갖고 그 지름길로 등산을 가는데 월등하게 빨리 갈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은 그 길로 가도 됩니다. 근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비상해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시험 문제를 보면은 출제자의 의도가 읽혀진대. 와,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천재적으로 공신, 공부의 신, 시험 문제의 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 공부해야지. 그게 팔자라는데. 근데 대부분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 누구나 알고 있는 성공의 방식, 그거 가지고는 정말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의사 되고 싶어 하죠. 공부 잘하고 싶어 하고, 그죠? 그래서 다 공부하잖아, 우리는. 근데 공부에 적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으면 할 만합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게 다 공부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안 하더라도 성실하게 다른 뭔가를 해야지.
논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은 길을 가가지고서 경쟁할 필요는 없다. 근데 한국 사람도 그러고 살아요. 모두가 그러고 살잖아,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성비가 제일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나는 의사라고 봐요. 진짜 그냥 내 생각이 그래. 예.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의사 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예? 누구나 다 의사 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가장 힘들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 뭐 엄청나게 성공하는 게 아니죠, 의사가 되는 게.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뭐 의사가 떼돈을 버는 직업도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모든 사업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또 한국이 왜 또 성공하기 쉬우냐면 첫 번째 얘기는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쪽만 바라보고 뛴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이 저쪽을 볼 때 내가 그 적성이 아니라면 다른 쪽을 바라보고 뛰면 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가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그렇고 모험하는 것을 즐기는 민족은 아닙니다. 서양 사람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특히 이제 뭐 미국인이라든가 이 미국 사람은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그 나라를 만든 것 자체가, 예? 그 어떤 뭐 바퀴로부터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개척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만든 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 정신.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이죠. 매우 도전적이죠, 그들은.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그다지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저렇게 안 살겠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차라리 안전한 길, 정해진 길, 남들이 검증된 길을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외국 사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클래시컬한 그 방법,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공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꾸 예를 들어야 또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뭐, 바이올린을 하고 뭐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해진, 뭐를 배우잖아요. 정해진 거. 그죠? 여기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2단계 가고, 그 다음에 2단계 가고, 뭐 이런 거. 정확하게 뭐 루틴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콩쿠르에 입상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전적으로 무슨 작곡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좀 적지 않나요? 그냥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검증된 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나름 각 분야별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왜 성공하기 쉬운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다 똑같은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이미 검증된 길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 근데 진짜로 이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융합입니다. 융합. 뭔가 두 가지를 각각에 있는 것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모방은 뭐라죠? 편집은 하나의 창조고, 그죠? 또 뭔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그것도 하나의 창조죠. 융합이 성공의 키입니다. 융합할 줄 아는 능력, 편집할 줄 아는 능력, 뭔가를 섞어서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이제 그게 사실은 약간의 창조인데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훨씬 더 성공하기가 쉽다니까.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팝스 잉글리시. 팝송과 잉글리시의 합성. 그죠? 왜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영어를 배워야 되냐? 팝송 갖고 영어 배우면 안 돼? 그게 팝스 잉글리시고. 에듀테이너. 왜 에듀케이터? 왜 교육자는 그렇게 늘 이렇게 근엄하고, 제가 이제 최초의 에듀테이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연예인이지, 일종의. 예. 왜 교육은 그렇게 이렇게 정숙하고 모범적이고 뭐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래야 되냐? 제가 그걸 싫어가지고 에듀테이너. 예.
과 educator를 합쳐갖고 대한민국 최초의 에듀테이너가 된 거잖아요. 그죠? 융합이잖아. 그것도 일종의 융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융합을 해내면은 그게 새로운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게 사실 많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으로 성형외과도 대한민국의 성형외과가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됐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성형외과에다 글로벌 마인드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어떤 상품과 기획품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만큼 그 성형하러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성형외과 기술은요, 글로벌 기술이죠. 글로벌 기술. 그래서 한국 의사들이 외국 그 성형외과 의사들은요, 그 이제 뭐 마취나 이런 것들은 현지 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구 몇 개만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술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하덴쿡? 네, 등산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물만 부으면, 그게 이렇게, 손난로 같은 게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발열. 그러니까 발열이 돼가지고 음식을 그 자리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거. 히트 상품이잖아요? 그 다음 이지밥. 그것도 마찬가지죠. 쉽게 물만 뜨거워서 부으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컵라면하고, 그 다음에 햇반을 합쳐놓은 거. 거기에다가 뭐 미역 건더기도 넣고 어떤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 놓는데 되게 가볍고. 그래서 외국 해외여행 갈 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도 다 본래 원천 기술들은 다 있는 거죠. 컵라면 기술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건조쌀. 그런 기술도 본래 있잖아요. 전투식량으로. 그걸 합쳐가지고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융합이 하나의 성공의 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라이족의 본능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라이족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또라이! 나쁜 의미가 있다. 우리는 뭔가 또라이 그러면 나쁜 의미로 지금까지 받아들였는데, 또 자 빼고 라이족. 뭔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얘기해서 따라쟁이 하지 말자. 남이 안 가는 길을 만들어서 가보자. 자, 아까 우리가 그 등산을 하는데 정상까지 가는 길에 남들이 다 아는 길, 이게 경쟁이 없을 때는 정말 좋은 길이지만 경쟁이 너무 많으면은 이건 더 이상 좋은 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아주 그런 길도 있고 1번 길도 있고 2번 길, 3번 길, 4번 길, 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길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컴퓨터가 많은 직업을 뺏어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제조업 그런 것들은 뭐 중국도 아니고 이제는 베트남 그런 인도네시아 막 이런 데서 전부 다 제조업을 하니까 한국은 이제는 제조업으로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직업이 많이 없어졌죠. 그냥 몇 개 안 남은 직업을 향해서 막 그냥 그거를 경쟁하고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남이 안 가는 길을 만들어 갈 생각을 해야지 돼요. 나이족의 마인드로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공사장에 가잖아요. 건설 공사장에 가면은 막 플래카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자 이런 거죠. 주의사항 적혀 있는데 4개국어 5개국어로 적혀 있어요. 베트남 그다음 몽골어 이런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어 별의별 나라 말이 다 적혀 있어. 네팔어 이런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지금 건설 노동자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100%는 아니지. 거의 다가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은 관리자 몇 명 정도, 내지는 거기에 노동하시는 분들은 60살 다 넘은 사람들. 정말 노인들이 가서 일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젊고 정말 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외국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좀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런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거기에 바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일을 안 하냐고.
오아시스인데, 내가 봐서는. 오아시스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금방 매니저 되죠. 금방 매니저 되지. 예. 그리고 일단은 말이 통하니까 뭐 이렇게 뭐 물건이 아니라 뭐라 그래. 수주하고 이러는 능력. 금방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된다니까. 남이 안 하는 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백날 거기서 노동을 해도 그 외국인 노동자고, 예? 거기서도 좀 깨어난 한국말을 좀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외국 노동자를 부리는 한국의 그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죠. 근데 만약에 한국의 젊은이가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면은 이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죠. 분명히 그렇죠.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저는 그런 데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보면은 저 시골에 가면은 농사 짓는 사람 가운데 젊은이들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노인들밖에 없고 한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이런 거 하는 사람 전부 태국 사람,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농사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아침마당인가 보니까 20대 젊은이가 그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더라고요. 정말 머리 잘 쓴 겁니다. 정말 머리 잘 쓴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거기에서 뭔가가 이제 승부가 난다니까. 정말 머리 잘 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왜 남들이 다 그냥 의대 가겠다고 그렇게 공부할 때 의대 갈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가고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지 말라니까. 뭔가 다른 일을 찾아보라니까요. 다른 일. 틈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여행들 많이 가잖아요, 요즘. 그럼 또, 아이고, 요즘 또 다 그냥 럭셔리 그래가지고, 그 여행 가방도 알루미늄 가방들 많이 쓰죠. 독일제 리모아 이런 것들, 그 다음 투미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알루미늄 가방, 그리고 요즘 150만 원. 예. 되게 비싸요. 네. 그런데 저도 그 리모아 가방 하나를 지금 18년째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쓰다 보면요 발이 망가집니다. 이게 망가질 때가 있지 당연히. 근데요 바퀴가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센터가 있잖아요. AS 센터 가잖아요. 어지간한 거 안 고쳐줍니다. 어지간한 거 잘 안 고쳐줘. 왜? 모든 걸 다 고쳐주면 새 거 안 사잖아.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고급 제품들은 괜히 고쳐가지고 완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안 고쳐준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벤츠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잖아요. 그럼 보통 타이어가 펑크 나면 어떻게 해요? 지렁이 이렇게 끼우잖아. 그러니까 떼우잖아, 펑크를. 근데 정식 벤츠 서비스 센터에 가잖아요. 절대 안 떼어줍니다. 타이어를 가르라 그러지. 근데 나는 AS 센터의 그 마음도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 지렁이로 이렇게 떼우잖아요. 떼워놓으면 바람이 조금씩 셉니다. 물론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 조금씩 셉니다. 한 1, 2년 지나고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셉니다. 압력이. 그러니까 이제 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런 위험을 갖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 갈아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무슨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쑥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 공업소 가면은 전부 다 판금하잖아요. 톡톡톡톡 때리기도 하고 판금하잖아요. 근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판금 안 합니다. 그냥 다 갈아버리죠. 그 부품 그냥 통째로 띄고 다 갈아버립니다. 절대 판금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식 AS 센터의 마음도 이해는 간다. 이해는 간다. 왜 나중에 이렇쿵저렇쿵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비싸지. 엄청 비싸지. 그 대신 그런 그 대신 AS 센터 말고 공업사들이 있잖아요. 정식 센터 말고 그런 외부의 그런 공업사들에서는 그런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기자가 얼마 전에 그 리모아 가방이 바퀴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더니요. 공식 센터에 가서 안 해준대. 근데 그 바퀴 하나 때문에 20년 동안 쓴 가방을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소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갖고 갔더니 돈 되게 많이 받습니다. 뭐 한 15만 원? 하여간 꽤. 근데 20만 원, 아니 30만 원을 줘도 고쳐야지, 내 입장에서는. 왜?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 왜냐면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녔던 거고, 그리고 버리고 새 거 살 수는 없잖아요. 고칠 수 있다며. 그죠? 그 15만 원도 싼 거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 부속값? 아무리 많이 해봐야 15,000원 안 할걸? 예. 그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들어가고 쳐보면요. 다 나와요. 예. 부속 다 판다고. 그 다음 뭐 거기 뭐 번호키 있잖아요. 그거 다 팔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부속으로 그 바퀴를 새로 끼우자면, 약간의 기술은 필요하겠죠. 기술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거 수리하는 기술이 의사 되는 기술만큼 그렇게 힘든 기술이겠냐고. 그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요, 고치다가 못 고치면, 고치려고 해봤는데 뭐 안 됩니다. 그럼 그런 것이잖아. 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뭐 그렇다고 뭐라 그래, 소비자가. 어차피 AS 센터, 정식 센터에서 못 고쳐주는 거를 부탁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고치면서 연습하면 되잖아. 하다 보면 실력이 늘겠죠. 그러니까 15만 원을 받는데 원가는 15,000원 들으면 다 남는 거잖아. 그죠? 미안합니다. 그 수리하신 분. 근데 여러분 자그마한 기술, 모든 그 기술 분야 한번 가보십시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더럽고 힘들고 뭐 복잡하고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면은 거기에 길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르긴 몰랐는데 내가 그분 이렇게 보니까요, 어지간한 의사보다 수입이 나아.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도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 겨울에 우리 집에 그 난방 그 수도관 그 따뜻한 물 나오는 게 터져가지고 동파가 돼가지고, 어떻게 동파가 됐으니까 빨리 불러야지. 급하니까 불렀는데, 와, 한 시간 일했나? 45만 원을 달래? 어떻게 줘야지? 어떻게 달래는데? 그 기술이잖아요, 기술. 근데 그분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려고 그러냐고. 남이 안 하는 거를 해야지. 그런데 앞서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부속 수급이라든가 뭐 기본 시설,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예요, 한국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 새로운 아이디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굉장히 한국에서 성공하기가 쉽다라는 얘기가,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일.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에는요, 미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알바생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뭐 편의점에서 일하고 이런 것도 보통 많이들 찾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뭘 배우죠? 그거 해가지고 뭐를 배우냐고. 그냥 시급 받는 거지. 뭐 좀 포문이 좀 덜 힘드나? 근데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왜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남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를 찾아서 하고, 쉽게 배울 수 없는 일을 배워야 미래가 있지. 왜 남들이 쉽게 할 수 있고 다 아는 길을 가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갖고는 미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누구나 다 아는 업종으로 자꾸 창업을 하는 거.
나 정말 너무 안타까워. 누구나 다 아는 업종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치킨점, 그 다음에 뭐 카페, 이런 거. 카페도 처음에 생겼을 때는 와 멋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카페 차리는 거죠. 저기 저 경기도 쪽 나가봐요. 와, 북한강 쪽으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웬 카페가 그렇게 많아. 전국에. 처음에 이렇게 희소 가치가 있을 때는 와, 저거 좋은, 멋진데, 근데, 그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잖아. 저 많은 카페 저 어떻게 할 거야, 다. 저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쉽지 않더라도 누구나 아는 방법으로 그런 비즈니스 하면 안 돼. 예. 보면은 카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옆에도 있고. 사람이 밥 대신 전부 다 커피만 먹고 사나?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똑같은 걸 그렇게 옆에 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 예. 치킨점, 뭐, A치킨, B치킨, C치킨. 닭만 먹고 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쉽게 배울 수 있는 일 하지 말고 그럼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나 아는 직종으로 창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도 돈 몇 푼 못 버는데 의사들은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손님이 돼가지고 커피숍에 앉아봐요. 누구나 다 저거 커피 몇 잔 팔고 한번 계산해봐. 그게 자그마한 커피숍, 뭐 스타벅스 정도 되면은 어디를 가도 손님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있겠죠, 특별한 게. 근데 일반 그 개인 커피숍 이런 거 차려가지고, 야, 나 저거 될까? 싶더라고요. 제발. 누구나 다 아는 업종으로 창업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컨텐츠가 없으면 성공이 힘듭니다. 컨텐츠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능은 기본이고요. 기능은 기본이에요, 이제. 컨텐츠가 없으면 큰 성공은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롤렉스 시계가 있다고 하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롤렉스를 좋아하죠. 시계의 기본은 뭐예요? 시간이 맞는 거잖아. 롤렉스가 시간이 잘 맞아서 롤렉스를 잡니까, 사람들이? 아니잖아. 롤렉스보다 시간이 더 잘 맞는 거는 다이소에서 사는 쿼츠 5,000원짜리 시계가 훨씬 시간이 더 잘 맞습니다. 근데 왜 다이소의 시계는 5,000원이고 롤렉스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왜 그렇습니까? 롤렉스에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뭐 성공한 사람들이 차는 시계,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브랜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뭔가의 스토리가 있잖아. 스토리가. 그 다음에 뭐 샤넬 가방이 튼튼해서 샤넬 가방이 비쌉니까? 아니잖아. 샤넬이 상징하는 그런 뭔가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 컨텐츠가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성형외과를 찾아서 내 성형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성형외과가 성공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걸. 한참 가면은 그게 성공할 수가 있지만, 뭐, 성형외과에서 이 성형외과가 정말 특이하게 잘한다. 뭐, 그거는 굉장히 개별적인, 이게 뭐, 예쁘게 성형이 됐다고 개별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연예인 누구누구가 왔다 간 성형외과. 이게 다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컨텐츠. 그러니까 기능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즘 자동차들 봐요. 어지간한 거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성능으로는. 그러나 브랜드가 상징하는 뭐예요? 컨텐츠지. 컨텐츠. 그게 있어야지 성공한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술집, 어떤 술집이 좋은 술집이에요? 맛있는 술을 파는 집이 좋은 술집? 그런가? 꼭 그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뭐 우리가 운동하러 헬스장을 가는데 거기에 운동하러 하러 가냐고. 거기도 컨텐츠가 있잖아요. 연예인 누가 가는 뭐 헬스장이니 뭐 거기가 물이 좋다는 등 뭐 등등등. 이게 다 컨텐츠잖아.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성공을 하려면은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컨텐츠가. 뭔가 좀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달리.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전에 그런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대학을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대학 나오는 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니, 오히려 거꾸로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은 자꾸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가둡니다. 고정화시킨다고. 야,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꾸 사람들의 생각을 고정적으로 만들어. 우리 교육이. 정답이 있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이렇게 좀 뭐랄까, 유연성이 떨어져. 한국 교육은.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사람이 또 잘 산다니까.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가운데, 예서 어떤 의사들은 이제 그 자영업이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좀 직업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 잘했던 사람보다, 이렇게 공부는 아이가 이렇게 돈 잘 벌고 그런 거하고는 별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잘 산다.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지 더 이상 그거는 의미가 없는 말이다. 다시 얘기해서, 학벌이 중요한 세상은 이제는 아니다.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체력. 정말 중요합니다. 체력.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중요한 거 알면서도 우리는 되게 소홀해요. 굉장히 소홀히 하더라고. 이게 미국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쭉 지켜보면은요, 와, 정말 너무 부러우게 엄청나게 애들 운동시킵니다. 소위 말해서 명문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학교일수록 운동량이 엄청납니다. 정말 운동 많이 시킵니다, 아이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운동하나요? 아니잖아. 우리 운동 안 하잖아. 옛날보다 더 운동 안 하죠. 요즘 아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키는 컸을지 몰라도 허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날씬하다라는 개념이 이 서양에서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날씬한 거를 진정한 날씬한 거로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형하고 굶고 다이어트하고 그래갖고 그냥 이런 데 이렇게 뼈 보이고 이 살이 이런 데가 이런 걸 그걸 비인이라 그러나? 좀 개념이 그렇잖아.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환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거를 아름답다 그러나?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달라. 개념이 좀 달라. 운동 너무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교육 방식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서양 사회에서는 정말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저렇게 하고 언제 공부하지? 할 정도로 한참 성장기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냥 평생 운동은 생활화가 돼 있더라. 체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먼 미래의 체력을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진작에 물어봅니다. 가요 공부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체력 관리예요, 체력 관리. 정말 체력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통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소통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는 혼자 살기 힘들어요.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 저 전문가, 이 전문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소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회성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부터 미래의 사회에서 더욱더 그렇다고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소통하는 능력 있습니까? 네? 왜? 거의 단절됐잖아. 공부한다고. 더군다나 요즘 뭐 온라인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대면에 익숙해져가지고 얼굴 맞대고 뭐 하는 거 잘 못하잖아. 많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 뭔가가 이렇게 큰 사람이 지식은 되게 많이 있는데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피치하는 능력, 대중의 마음을 읽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 소통이잖아요, 소통.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이게. 그런데 이게 너무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네? 너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지식만 많이 있을 뿐이지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통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더라고. 근데 이거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놀아야 돼. 사실. 네. 어렸을 때는 이런 소통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많이 놀고, 많이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자원봉사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거기서 소통하는 능력도 커지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도 커지고. 그러니까, 공부만 뒤있다 해가지고, 전문가가 되고 나니까, 결혼을 해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와이프하고. 부부간에도 소통이 잘 안 돼. 왜? 연애도 안 해봤고, 공부하느라고 연애할 정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옛날에 못했던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버는 이유가 많이 놀아서 소통 능력이 그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들이 소통하는 능력이 좋다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고. 공감력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외국어 능력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보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정말 이 외국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좁아. 너무 좁아. 그러니까 한국의 이 좁은 땅에서 만 치고 받고 경쟁하고 그거보다도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이 타고난 한국의 그 앞에 K를 붙였잖아요. 요즘 K 컬처. 모든 게 K로 통하잖아. 전 세계가. 그죠? 이 K자를 들고 해외로 나가면은 먹을 게 많다니까. 먹거리가 많다고요. 왜 우리끼리 여기서 아웅다웅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국말만 할 줄 아는 로컬 퍼슨하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영어로 소통하고 영어로 정보를 얻고 영어로 세상을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부류,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삶이 완전히 게임이 다른 겁니다. 게임이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거는 과거식 방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그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미래는요, 그런 식의 공부 갖고는 건 아니야. 그건 진짜 난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체력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양한 경험하고 외국어 소통 능력 있고, 정보도 많은 외국어로 이렇게 하고 외국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상상력이죠. 고정관념이 아니라 고정관념 그게 아니고 상상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상상력. 그냥 뭐든지 이렇게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고 이게 우리 라이족의 가장 큰 특징 아니에요, 그죠? 지멋대로 또라이처럼.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라이족, 라이 하면서 상상의 세계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거기는 라이족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온갖 또라이들이 많잖아, 미국에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스티브 잡스라든가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지금 전때 대통령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클린턴 대통령 보면 거기도 약간 라이족이잖아. 뭔가 그러니까 세상에 라이족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라이족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상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은 상상력을 차단시키죠. 야,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그거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 외워.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는 안 됩니다. 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얻는 거 이런 거 찾아내고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상상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상상력을 키우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습관. 실패를 즐길 줄 아는 습관. 실패도요, 어렸을 때 해봐야 돼요. 저는 사실 실패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실패를 해봐서. 저는요, 어떤 것도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본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갖고 지금은 실패를 하면은 그냥 웃습니다. 올 게 왔구나. 그랬지 뭐. 그래, 한 방에 갈 리가 없어. 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냥 실패하는 게 즐겁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실패. 저는 주변 사람한테 제발 좀 실패 좀 해라. 실수나 실패나,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실수, 실패 그런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실패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괜찮다, 실패해라, 얼마든지 도전해라, 괜찮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렇게 자꾸 응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힘듭니다. 힘듭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 전통적인 방식으로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경쟁을 뚫고도 가서 뭐 어떻게 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갖고는 정말 밥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카페, 치킨 정말 열심히 그냥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일한다고 해서 크게 성공하기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택시 기사라, 택시 운전이라고 하는 직업을 보면 어떨 땐 전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안타깝냐면, 기사들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정말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멋진 기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런가 하면, 이건 영 아닌 것 같은 그런 기사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렇게 친절하고 나이스한 기사분들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 다시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기사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운전기사분들처럼 정직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딱 달리는 것만큼만 돈이 벌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건 한계가 있잖아. 그죠? 사람이 24시간 운전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남들이 안 하는 일을 기발하게 해야 거기에 답이 있지, 남들이 다 아는 방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바로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한국이요, 절대 헬조선 아닙니다. 왜 헬조선입니까? 절대 그렇게 한국 나쁜 나라, 부족한 나라, 힘든 나라 아닙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정말 여기도 성공, 저기도 성공. 100명이 뛰어서 한쪽 방향으로 갈 때 나는 옆길을 조금만 보기만 하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길이. 그리고 한국의 길은 대부분 좋은 길입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남이 가는 길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길을 한번 개척해보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한번 만들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싸! 화이팅!